윤정구 선생님이십니다. 네, 이용화 선생님이십니다. 이혜성 선생님 손을 올리겠습니다. 김용길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권현수 선생님이십니다. 이경철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향가시 동인으로 정옥선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향가시회 현대향가 동인 첫 번째 우리 순례로 이렇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문화공자 단체. 저희가 이런 향가시회 현대향가 동인을 만들게 된 것은 처음은 이제 평소에 자주 만나고 우리 존경하는 고창수 선생님, 90이시죠. 엠베시더시고 영시도 쓰시고 시인이시고 한국시를 제일 많이 서양에 영어로 알린 고창수 선생님, 우리 옆에 계신 윤정우 선생님 같이 이제 세 사람이 가끔 모여서 식사도 좀 하면서 여기도 문인 협회 또 문단 활동도 좀 하면서 이제 고창수 선생님 원래 영시 번역을 많이 하고 하시니까 공부 모임을 좀 처음에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시도 많이 배우지만 영시를 좀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한번 지속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제안을 처음에 좀 하셔서 저는 이제 영시 공부도 좋겠지만 우리 전통적인 우리 시의 뿌리였던 향가를 공부하는 모임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현재 동인쌤들하고 이렇게 함께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향가 모임을 생각하게 된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연구전을 이제 하버드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때 데이비드 맥켄 교수가 이제 페트롤로 있으면서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60년대 유엔 평화 봉사단 있죠. 그때 오셔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우리 시조 찬도하고 판소리도 배우고 미국인이 이분 이제 에머스트 칼리지 출신인데요. 하버드 대학 인문학 교수들이 되게 에머스트 칼리지 출신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한국인도 있고 미국인도 있는 거기 이제 세미나 리셉션 같은 거 할 때 시조찬을 하고 또 강의할 때 동아시아 시가 강의 때 전 세계 한 30명 가까이 모인 학생들 강의에 제가 이제 100% 출석하면서 같이 좀 참여했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할 때 중국의 대표적인 시를 할 때 역시 당시를 하면서 200이나 두보의 시를 영어로 읽고 처음에 이제 먼저 중국어로 읽고 영어로 읽고 동시에 이제 각자 수강생들에게 한시를 써오게 해가지고 본인의 목소리로 중국어로 읽고 영어로 읽고 일본어의 이제 일본시의 이제 하이쿠 17자들은 하이쿠를 역시 이제 일본어로 읽고 영어로 읽고 또 학생들에게 하이쿠를 써오게 해가지고 일본어로 읽고 영어로 읽고 근데 이제 한국 순서가 왔을 때 이제 맥켄 교수님 한국은 역시 이제 시조라고 생각하고 항진이 시조, 백골 시조 이런 분들의 시조를 이제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또 수강생에게 한국어로 써오게 하고 또 영어로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서양 세계나 외국의 우리나라 고유 시가의 전통을 시조로 인식하고 있고 시조가 대표적인 장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고 또 하버드의 어젤리아라는 민들레굿이라는 잡지를 맥켄 교수가 이제 초원을 하면서 우리 지금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학장하는 이영준 교수 옛날에 미름사 편집장했죠. 국문관하고 콜롬비아 석사 하버드 박사인데 같이 이제 미국에 있으면 같이 교류도 많이 하고 매주 모여서 공부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학 연구소의 자금을 좀 지원받으면서 국내에서 아젤리아를 만들어서 춘향전이나 항진이 시조나 이런 것들을 좀 영어로 번역해서
심지어 현대 작가들, 시조, 그러니까 소설가나 시인들 작품을 영어로 번역해서 이제 미국의 전미 주립대학이나 또는 사립대학의 교재로 쓰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 20집쯤 나왔을 겁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만들어서 그쪽 이제 보급해 가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오현선님도 여기 오현선님 선언장 하셨던 오현선님이 이제 이걸 또 시조하셨으니까 특히 시조나 선시 같은 것도 영어로 번역해서 아젤리안이 실어서 전미 그 주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그 한국문학의 교재가 없으니까 영어는 게 그걸 쓰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는 걸 보면서 제가 영국에 돌아와서 좀 아쉬웠던 거는 그때 왜 우리의 그 고유 시가의 장르를 시조로 한정할까? 또 시조라고 하는 게 3, 4, 3, 4, 3, 3, 4, 3, 5, 4, 3에서 43자 정도 가지고 온전히 시조라고 해서 우리의 고유 시가의 장르로 널리 알려지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일본의 하이쿠가 있고 땡가가 있고 뭐 중국의 한시가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시조보다 더 원류가 있는 향가가 있지 않을까. 향가는 그 고대 가요이기도 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뭐 철학이나 사상이나 뭐 주술이나 치국이나 여러 가지 의미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형식도 4부체, 8부체, 10부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고유의 문학 장르, 대표적 장르로 널리 알려진다는 것도 그것이 또 재현된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우리 문학의 시가에 깊이를 더하고 너비를 더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 문학을 좀 두텁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조 동의는 있고 우리 육당 최남선이나 또 이호 이런 분들이 이연사 이런 분들이 시조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시조는 이미 널리 알려지고 우리의 대표 장르도 알려지고 지금 중앙일보는 매월 한국 뭐 중앙시조 대상 또 1년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각 신문의 신춘문예에는 시조가 또 있죠. 근데 향가는 이게 죽은 장르처럼 돼 있고 이런 동의를 한번 만들어서 처음에 시를 내니까 이게 무슨 뭐 귀신 신화락하는 건 소리냐. 이게 우리 허진석 시인이 뭐 기자할 때 보니까 그렇게 썼더군요. 이 1300년 전에 죽었던 이상한 장르를 무슨 다시 재현하겠다고 이런 동인들이 모여서 이런 걸 하느냐고 이렇게 한번 썼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고창호 선생님 또 이정호 선생님 이런 해서 또 주변에 여기 계신 분들 다 보내가지고 동의를 결성해서 우리 이제 양정 선생님의 도가 연구 전주 또 우리 그 서울의 김한진 선생의 또 향가 해독부 연구 또 뭐 제가 썼던 이제 인문학 유행 성공유사 또 뭐 서호경 또 서강대 명예교 학생 향가 신화향가 연구 이런 등등의 선행 향가 연구와 향가에 담겨있는 배경서나 이런 걸 동시에 이제 공부하는 매월 공부 모임을 이제 연구실에서 함께 우리 동인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 준해서 이제 창작한 시를 창작을 해와서 이제 합평회를 하면서 우리 시가 가야 될 길, 시조를 넘어서서 향가가 어떻게 재현될 수 있을까? 향가의 강점과 장점을 좀 현대적으로 재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매월 공부를 쭉 하다가 코로나 점에서 조금 드문드문하게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새로운 향가, 현대 향가를 합백을 거쳐서 이렇게 담아내는 작업을 통해서 일종의 향가 부흥 운동이랄까요? 향가를 좀 우리 시가의 원료이기도 하면서 우리 시가의 대표적 장르로 좀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루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향가가 우리 시가의 원류라고 진짜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선생님 그 44차까지 모임을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대단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얼마나 꾸준히 하시는지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기 연령이나 이런 게 책 뒤에 보면은요 다 적혀 있더라고요. 예. 선생님 자유롭게 그냥 이 삼국유사도 그대로 읽으시고 원전을 찾아서 읽으시고 균형도 찾아서 읽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원전을 읽을 때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 것들을 읽어야 되니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누구라도 좋습니다. 예.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예. 불편하네요. 제가 발표 이런 걸 많이 안 해보고 그런 기회를 가지신 밑에서 훈련이 안 됐을 건데 지금 향가도 저희가 6집을 발행해서 부필로는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향가를 아는 분,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향가에 대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사실은 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문제 제기를 아마 이렇게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향가가 이렇게 뚜렷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또 현대 향가를 이렇게 옛날의 형식을 빌어서 현대를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또 좀 길어진다 그럴까 또 조금 복잡해지고 또 형식이 이렇게 기본적인 형식 예를 들면 뭐 행수를 맞춘다거나 또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시조에 남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차사를 이렇게 남겨준다거나 그래서 차사 뒤에는 콤마를 찍는다거나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실제로 꼭 그렇다고 그게 향가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는 어쨌거나 이렇게 향가의 형식을 통해서 현대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자 하는 거. 또 우리 민족적인 것들도 이렇게 각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써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그래도 6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제일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향가 시집을 내고 또 향가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그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그 향가시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또는 형식은 또 이래야 되고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발전을 해가면 좋을 텐데 그런 기회를 못 가지는 거 오늘 오래간만에 서울문학광장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 지금 이창호 교수님 이렇게 보고 계신데 저희 시집을 보고 전화를 해서 찾아오신 거거든요. 원래 향가를 공부하셨던 분이고 대학에서 고전 문학을 가르치는 분이고 이런데 그런 분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그냥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나오셔서 이거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아마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향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바도 발표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면 아마 한 발짝 더 이렇게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 예. 제가 네네. 얇은 거를 이렇게 읽고 무슨 옛날 얘기처럼 읽고 이러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까 그 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은 이렇게 고영석 교수께서 직접 이렇게 쓰신 겁니다. 이렇게 주춤한 건데 그것 중에서 향가가 연관되는 부분은 쭉 읽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영애 교수라고 아마 여러분들 얼핏 보셨을지 모르는데 천년 향가의 비밀 그래서 향가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고 또 향가는 또 이렇게 읽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그 책을 쓰셨는데 와서 발표도 해주시고 이러셨죠. 그리고 박재민 교수라는 분이 신라향가의 변증이라는 것을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이렇게 같이 읽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향가에 대해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삼국유사도 이렇게 같이 읽어가는 것이 즐거웠고, 혼자서 읽는 것보다는 또 여럿이 같이 얘기하면서 읽고 또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깊었던 순간을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그 동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그 감상을 같이 할 때는 혼자 있는 것보다도 그 나눔이 기쁨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감상의 폭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셨지만 주술이나 그다음에 치리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 그 김영애 선생님 글에 그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향가에는 꼭 기원하는 그 소망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넣으면은 향가로서의 그 조건을 다 갖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많은 기록이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서 더 기록을 많이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대 향가가 많이 부흥이 돼서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 또 연구자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작지만 지금 현재는 작지만 앞으로는 점점점 부흥이 돼서 점점점 더 커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시인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조를 해주시고 네. 우리 향가 시대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네. 또 아까 말했듯이 학자님 연구자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해주는 예, 옛날에 그 전통이라는 건 항상 그렇잖아요. 전통이나 역사는 변형되면서 발전이 되는 거고 그대로 발전되기는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가가 새로운 현대 향가로서 좀 더 변형이 되더라도 네. 향가라는 이름을 끌고 나가면서 네. 예, 그 정신을 또 살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예.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네. 서울문학광장이 1월달에 이제 이 책이 나가면은 저희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 향가가 계속 이제 부흥이 돼서 막 해야 되는 역할들이 연구자도 있고 물론 이제 막 널리 알림도 중요하지만 창작자분들께서는 네 어디에다 더 중점을 두고 창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이영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제 금년부터 동인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옛날에 향가를 짓던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동안 이제 과거는 이제 다 단절된 상태로 그분들이 지금 뭐 타임머신 타고 여기에 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을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형식과 내용 무엇을 지을 것인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이 되겠는데 저는 뭐 지금 정답을 찾은 건 아니고 지금 물론 뭐 찾아 나가시는 중이죠. 예, 네. 향가 시에서 그런 지금 네. 정답을 찾은 건 아닌데 네. 그걸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6집까지 나왔는데 이 중에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그분들이 여기에 그 시들을 볼 때 그분들이 지어도 이렇게 지을 것들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네. 이 안에 네. 예, 그러면 결국 그것은 맥을 잇는 것이 되고 그리고 뭐 중요한 것은 지금 이름을 살렸다는 것이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 정도로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보면서 와 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쭉 통시적인 게 꿰뚫고 있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학사적으로도 통시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정공 선생님, 요즘에 향가를 창작하실 때 어떤 주제나 이런 내용들을 담고 계시는지,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신지 좀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효 이사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평에 나가서 산지 10몇 년 되다 보니 차를 가지고 여기를 찾다가 1시간을 이 동네 와서 헤매다가 늦어서 강남이 그렇습니다. 주차하기 힘들고. 예.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이 향가라는 형식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게 저한테 좀 걸맞는 옷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쉽게 받아들였어요. 아니 이거를 뭐 현대적인 걸로 어떻게 나의 감정을 옛 그릇에다가 나의 현대적인 감정을 담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망설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향가 자체를 너무 좀 사랑했다고 할까요? 이게 요즘에는 BTS 이런 게 대세지만 신라 시대에는 향가가 유행가였어요. 모든 그 경주 사람들이, 설악을 사람들이 이 향가를 즐겨 부르지 않았을까. 뭐 집에서 저녁 때 그때는 뭐 불도 켜기 어려웠을 거고 경주 시대는 다 숯불로 뭐 밥 해 먹고 이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웠을 것 같은데 날이 일찍 저물면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돌아가면서 노래 한 소절씩 부르면서 놀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원래 음악과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 이 향가도 옛 노래로서 쉽게 받아들이고 나도 현대인이지만 현대의 마음을 옛 그릇에다가 좀 담아보자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이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은 물론 나의 실생활을 주로 하지만 또 그 뭐 허나라라든지 제망매가라든지 이런 모든 옛날에 실제로 겪었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오늘에 와서 새롭게 재창조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헌화가를 소재로 해서 많은 시를 한번 여러 편을 써보기도 하고 제망매가를 소재로 해서 여러 편을 써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시집도 한 권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앞으로도 네, 계속해서 네. 연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향가 동기를 일집에서 선생님이 그 시를 읽었거든요. 향가를. 네. 어떤 취지로 그 작품 쓰셨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예. 어떤 그 창작하게 된 계기라든가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걸 듣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뭐 향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고 회장님이 참 꼬셔갖고 제가 나오게 되고 관심을 갖고 상공여사도 대회를 하고 제가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 아까 윤정우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김용애라는 분이 저는 이거 아직 안 봤는데 지금 관심이 가고 찾아보니까 여러분도 뭐 되게 가셔갖고 향가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양반이 꽤 많은 자료를 모아서 해놨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향가가 광개토 대항기 판대를 바꾼다. 또 인나 일본 부설에 대한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다. 그리고 또 만엽집, 일본의 유명한 만엽집 또 한글로 써져 있는 저거를 찾아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만엽집이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거라는 얘기는 거기 나와 있고 충격 일본 만엽집은 한국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 국도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통을 살려서 현대화 시킬 수 있는 거가 향가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이게 온보짓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오늘 또 모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5시쯤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네. 그 작품을 하나씩 감상해보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생님께서 먼저 해주십사 하고요. 제가 일집에 썼던 건데 이걸 쓰면서 이런 식으로 시를 향가화 시킬 수도 있겠다 그래서 19채로 제가 써봤어요. 낙엽이라는 시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둡고 바람 부는 밤이었다. 쓸리는 낙엽처럼 흘러갔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춘 신발가게 쇼win도 햇살 같은 저은 아가씨 나풀거리는 머릿결이 흑광 같았고 더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네. 꽃 한 송이 사들고 안겨주고 싶지만 누추한 나그네는 가든 그림자에 갇혀 너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다시금 나그네는 바람에 들려 떠나가네. 나이 먹은 사람의 시입니다. 평택에서 출생하셨고요. 1994년 현대시합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시집은 눈 속의 푸른 풀밭, 햇빛의 길을 보았니 집동나무가 좋아졌다. 사과 속의 달빛 여우, 한뼘이라는 정멸, 시선집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1편 단심이 있고요. 산문집으로는 한국 현대 시인을 찾아서 그리고 수중문학상과 문학과 창작 작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공간 시인왕국의 문학상도 수상했고요. 대산문화재단 창작기금 또 문예진흥기금도 수혜하셨습니다. 세종도서 문학나눔도 선정이 되셨고요. 지금 시천지와 현대향가 동인이십니다. 한국 시인협회 회원이기도 하시고요. 예.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인트 히말라야 윤정구 눈보라 휘날리며 바위산 치돌아 달려가는 히말라야 긴 꼬리 여우 추락하듯 온 몸을 내리고자 긴 꼬리 여우를 덮치는 흰뺨 독수리 14자 완등을 꿈꾸며 햇살 아스을한 빙벽을 타고 오르는 산악인 평생을 건 한순간 목숨 던져 히말라야 집 푸른 하늘에 닿는다. 와, 제가요 이거를 프린트할 때 맨 앞장에 둔 이유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이 시를 읽는데 호연증 있잖아요. 아주 그냥 히말라야 탁 트인 산과 그 설산 배경과 그다음에 여기에 심장을 담은 꼬리여우 독소리 그 마음을 담은 사나리까지 연결이 되는 게 대단하시다 싶어가지고 마음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예. 네. 그다음에 이혜선 선생님 작품이 있네요. 예, 미륵사 절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눈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시간이 지체됐잖아요. 그래서 보낸 얘기 안 들어요? 예, 들어보죠. 예. 저는 이 세인트 히말라야가 제가 향가하고 만나는 덕분에 이렇게 얻게 된 이렇게 제 마음에 드는 작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시를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대개는 14행을 기본으로 하고 18행이라든가 20행 정도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역시 늘 그러고 또 하다 보면 할 말이 많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상체를 쓰면서 배경이라든가 다른 거를 없이 직접 이렇게 주인공들 긴꼬리 여우라든가 흰밤 독수리라든가 산악인 직접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구체를 하면서 다른 것이 많이 생략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시가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향가하고 만나는 것 중에 도움이 특별히 되었던 것은 이렇게 사구체를 만났기 때문에 또 사구체를 쓰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게 그래도 이렇게 조금 시에 도움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렇으니까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리선 선생님 작품을 누가 대신 읽어주시고 그 창작한 계기라든가 이런 거는 이혜 선생님께서 직접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막간유역에서 이창호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참가하시고 계십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 없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륵사 절터 이해선 깨져 익힌 현장 위에 앉아 오래 놀던 천막이 바람을 깨운다. 설핏 깨어난 구름 목이 긴 멍청 곧 간지리며 노는 햇살 옆구리에 부처님 그림자 하나 떨구고 간다. 어제처럼. 와, 너무 잘하셨어요. 역시 이혜 선생님 제자시네요. 이번에 9월에 월간문학으로 등단한 박두계 시인입니다. 네. 갑자기 시켰는데 당황하지 않고 바로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꽃등불은 아카시아 꽃을 노래하다. 하얀 잎은 고운 고곡타에 옥양목빛 환한 등불은 꽃망태 걸어놓은 듯 손 가까이 또 높은 우둥지에 수천 수만 걸렸으니 숲속 어두운 길 비추심인가 내 마음의 후공 밝히심인가. 오호 그리운 어머님 배운 듯 우러르니 뻐꾸기 울음 우는 이곳 정토 길목인가 싶다. 네. 창밖에 헌화를 정복선 당신의 창밖에 헌화가를 심는 꺾이기 쉬운 무구한 몸살을 다 떠나가 그 목숨의 높낮은 신음소리에 오래 괴로웠다. 비밀한 건축술로 스스로 상처를 채워가는 꽃나무들이 나의 스승이다. 시루이를 버리고 또 심는다. 인터스텔라의 전령같이 처음같이 문 두드리는 꽃들. 폭우 장마가 지나자 꽃밭에서 모두 희낙낙이다. 꽃이었나 풀이었나. 아 불사 무엇이 내 것이고 무화과를 그 내용에 담고 제목은 헌화가라고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고 한 10편 정도는 되지 싶은데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이제 전원주택에서 살다 보니 바로 제 안방 창 밖에 화단이 있어요. 꽃밭이. 그래서 거기다가 해마다 이것도 심어보고 저것도 심어보고 또 어떤 꽃은 심으면은 잘 자라서 잘 피는데 그 다음에는 또 그게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꽃을 심어보고 그러는데 이제 나무도 키우다 보면은 어떤 때도 베어내게 돼요. 의도치 않게 베어내게 돼요. 근데 꽃도 뭐 피다가 안 피거나 나무도 자라다가 잘라내거나 그러면은 그게 밤에 잠이 안 올 때 그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잘라낸 그 나무 나이테 이런 건 그 옆에는 일부러 안 가요. 네, 일부러 안 가요. 그리고 어떤 나무들은 너무 그 전지를 잘못해줘가지고 제 형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키우는 방법을 몰라서 잘 못 키우는 것들. 그러니까 그 사물에서 우리 인간들의 상처를 보고 제 자신의 상처를 보고
그런데도 그런 꽃들이나 꽃나무들이나 나무들이 또 그 긴 곳을 막 치우면서 한 2, 3년 되면은 또 멋지게 새로운 형태를 잡아내는 나무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못하는 나무들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 상처를 받지만 예, 이겨내고도 그러면서 예, 이게 어떤 그 원시의 네. 태초의 숲으로 네. 돌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희망입니다. 네, 그런 것을 형성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이용하 슬픔을 아주 큰 스푼까지도 자기 그릇만큼만 덮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작은 슬픔도 늘 넘쳐 흐르네. 잔에 따르는 술이 정량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새어나가는 계영배를 보고 내 슬픔에게 계영배를 선물하고 싶어졌네. 슬픔이 절대 넘치지 못하도록. 왜 이 세상엔 슬픈 일이 이리도 많은가? 내 기쁨에게도 계영배가 있어야겠네. 예, 그 계영배는 술을 따를 때 정량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새어나가도록 이제 만든 잔인데, 그 조선 말에 거상이었던 임상옥이 위용옥이라는 도공이 만든 계영배를 곁에 두고 지나친 욕심을 경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춘추시대 때 오패 중 하나인 제황공도 과욕을 억제하기 위해 계영배를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계영배라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슬픔을 담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찬가지로 주위의 슬픈 이들에게 자신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사람들이 인간의 7정 중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 계영배를 사용했지만, 저는 인간의 7정의 두 계영배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는 것으로 표현하지요. 누구도 손길 주지 않는 속에서 모양 없는 몸으로 자라났지요. 막장에서 탁견이 솟아오르듯, 궁지에서 묘수가 흘러나오듯, 위기에서 찾아낸 절묘한 발로, 절벽에서 열어젖힌 놀라운 세계. 벼랑에서 기어오른 개미처럼 낭떠러지에서 솟아오른 최고의 반란. 감사합니다. 예, 삶에서 뭐 여행을 찾자는 건 아닌데, 되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도 그렇고, 중도라고 하는 거, 가운데 중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발을 중자, 그리고 발을 정자 있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이 상대를 넘어서는 진리의 활로, 전체를 살리는 활로가 사실은 중이고, 발을 정이고, 또 유물을 빼놓는 공이죠. 공이고, 그래서 되게 부다는 중의 철학, 용수보살은 공의 철학을, 우리 성당대사는 발을 정자 정의 철학을, 중국의 천퇴대사는 묘의 철학을, 신라의 원효대사는 화목을 하자 화의 철학을 이렇게 저는 수립했다고 보고 그런 얘기 되어 있는데, 그 부다의 중, 용수의 공, 성랑의 발정, 그 천태의 묘, 원효의 화가 다 이리반지 하나 같은 지향을 갖는다 생각을 합니다. 선종에서 되게 그 현의 살수라는 그런 말이 있죠. 벼랑 끝에서 손을 놓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생사, 이 딜레마 상황에서 딜레마를 돌파하는 방식에서 손을 놓는 거, 생사를 뛰어넘는 벼랑 끝에서 자신의 몸을 버텨준 그 손을
딱 놓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결국 뭐 깨침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도 그런 것으로 볼 건데요. 그러니까 천태의 묘를 보면 우리가 기묘, 절묘, 오묘, 신묘, 정묘, 현묘 12가지가 됩니다. 이 묘, 묘, 천태, 법화경을 묘경이라고, 천태종을 묘종이라고 하고, 또 묘관이라죠. 묘하죠. 오묘합니다. 살아가면서 딜레마상을 많이 겪으리라 생각하고요. 항상 뭐 투비와 나투비, 익숙했습니다. 햄릿에도 그렇지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는 이런 의미도 이 당시에 뭐 죽고 싶도록 살고 싶고 살고 싶도록 죽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 양극단을 넘어서는 지혜의 활로가 과연 뭘까? 이게 이제 묘수인데요. 이게 지혜이고 제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런 그 전체를 살리면서 전체를 헤쳐나가는 딜레마를 이게 결국 이제 묘의 문제고 공의 문제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벼랑에서 기어오른 개미처럼 그러니까 개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개미는 참 우리가 볼 때 이런 데도 잘 기어 절벽에도 잘 기어다니고 뭐 높은 데도 잘 올라가고 낭떠러지도 잘 기어 내려가는데 우리 되게 낭떠러지나 이 벼랑 같은 걸 잘 못 보고 살잖아요. 평지만 보고 살잖아요. 평지만 보고 사는데 사실은 평지에서도 많이 넘어지고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같은 눈 오는 날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넘어지고 다치지 않으려면 깨어서 살아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결국 그 양극단 딜레마 이런 삶의 이렇게 그 고민들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으면 결국 묘수와 같이 지혜의 눈을 떠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맥락을 생각하면서 보통 상식적으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벼랑에서 낭떠러지에서 솟아오른 개미의 모습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생각하지 않았던 또는 이 딜레마나 양극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버리고 이런 일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를 써봤습니다. 네, 심오하게 많은 생각들을 담고 있는 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함께해 주신 분들의 향가를 다 읽어봤는데요. 제가 있어요. 와, 향가는 한 페이지 슬라이드에 다 들어가요. 그만큼 압축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시가 난해하고 장시로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뭔가 막 복잡하면서 그 겹겹의 구조를 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향가는 굉장히 담백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구조상 굉장히 일목요연하고 그리고 지향하는 바도 굉장히 심오하면서 담백하다. 잡스러운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 어떤 분께 여쭤볼까? 고명 선생님 저랑 눈이 마주쳤으니까요. 여기 네네 고명 선생님과 고명수 선생님께 한 번씩 짧게 들어볼게요. 했지만 제 정신 속에 남아있는 노래죠. 특히 제 막내가 이런 거는 가을이면 늘 읊조리고 하는 향가. 오늘날도 향가는 살아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참 잘 들었습니다. 좋은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굳이 과거의 형식에 현대의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좀 억지스럽다. 형식은 파괴되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깨지고 다시 뭐 만들어지고 뭐 하고 그 시대 정신을 담으려면 시대에 맞는 그릇이 있지 않을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여기 와서 들으면서 자꾸 왜냐면 선생님들이 시를 지을 때 자꾸 뭐 3부체나 8부체나 19체나 이걸 따지게 되고 거기에 담으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얼마나 힘들까. 조금 더 자유스럽게 표현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고 여기 묘수 되게 좋은 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모양 없는 몬으로 이제 이 몬이라는 게
우리말 옛 것이라고 풀이를 해주셨는데 굳이 이렇게 전혀 안 쓰는 말을 써서 쓰시는 의도가 있으시리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리고 모양 없는 것으로 자라났죠 하면은 사실 시에서 좋은 표현이 못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런 걸로 한다면 그런 거 하고 어쩐지 이게 좀 너무 향가 의식을 많이 해서 더 좋은 시 현대시를 쓰실 수 있는데 퇴보하시는 게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정서적으로는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 어떤 그런 예술 이런 것이 살아나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런 형식이라도 취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향가냐? 향가 동인이 뭘 필요하냐? 이런 것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나의 정형의 어떤 형식을 우선 이렇게 띄워놓고 정형의 형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가면서 정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아직 초기여서 그렇기도 한데요. 시조도 3장 지금 예를 3, 4, 3, 4, 3, 3, 3, 5, 4, 3, 2 이 구절이 지금 자유로워져서 지금 사설 시조, 어시조, 표적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기도 종장의 3원 이거는 거의 지켜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4구체, 8구체, 19체조차도 지키지 않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19체 제9행에 차사를 쓰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향가냐? 그냥 자유시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전통의 향가 형식을 김영애 선생의 경우는 좀 그 형식도 좀 무시해서 시라고 보기 어렵고 하나의 열이 대본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또 검토가 돼야 되지만 우선 4구체, 8구체, 19체라는 형식은 지켜가면서 자유롭게 변해 가다가 보면 이제 여기에 일정한 힘을 얻어서 더욱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근데 처음부터 그냥 그런 거 없이 부정을 하고 그냥 자유시 이렇게 되면 여타 동인과 차이가 하나도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모노카타리 모는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안 써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현대향가 사촌격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선시 동인을 또 고영수 교수님하고 함께 하면서 현대향가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현대선시도 현대향가도 다 뿌리가 불교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흥미가 있어도 이제 시간이 그렇다고 또 현대향가까지 또 멋지게 제가 물어보면서 못해서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동인술계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참 많이 배우고 단지 또 하나 이제 또 관심이 있다면은 현대향가는 제가 문득 영문학의 소네트 형식을 생각했습니다. 소네트 형식 또 유명한 셰익스피어 소네트 같은 경우에는 4-4-4-2 형식으로 정형이 되어 있고 대개가 다 거기는 사랑시인데 향가는 주로 우리도 또 불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네트 형식하고 우리 향가 형식하고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어떨까 앞으로 그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현대 향가가 불교적인 바탕으로 향가가 많이 불려졌다면은 현대 향가라면은 또 어떤 현대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바탕을 기준으로 해서 정형시로서 어떤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웃 사촌으로서 많이 배우고 싶고 배우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향가시회 현대 향가 동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뜻깊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최자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보태는 것은 안 되는 거지만
진지하게 임한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군대 생활 같은 거 하다 보면은요, 형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 지식인들도 그러시잖아요.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요, 내용보다 형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형식 속에 개개인의 삶이 담깁니다. 개개인의 삶을 우리는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개개인마다 삶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은 어쩌면 폭력입니다. 그러면서도 누대에 걸쳐서 완성된 형식은 존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가에 대한 형식의 단서는 4, 8, 10이라고 하는 행만 남아 있어요. 각 행이 몇 소절로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단서가 없잖아요. 한양대학에서 국문학을 오랫동안 가르치신 윤재근 교수가 계셨습니다. 그분의 글을 읽고 제가 무릎을 쳤던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고영서 회장님께서 쓰신 서문에 진성왕 2년에 위형과 대고화산 3대모 구절이 나오는데요. 진성왕 2년을 찾아봤더니 888년이에요. 1000년 후에 1888년도 있었겠죠. 그때 누군가가 살았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채워가면서 열심히 우리는 기억하죠. 1988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열광도 하고 뜨겁게 차갑게 살았습니다. 3대목의 대목이 뭐냐? 한자로 보면 뭐 석삼의 대신할 때자 시대 문목이잖아요. 윤재근 교수께서 이런 탁견을 보여주셨습니다. 대목은 뭐냐? 가락이랍니다. 가락. 3대목은 세 가락이에요. 세 가락. 그러면서 그분이 예를 들었어요. 요즘도 산골에 가면, 물론 지금은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젊었을 때 청년 시절만 해도 산골에 가면 나무꾼들 더러 있었어요. 연탄 나오기 전에. 그럼 이제 나무꾼들이 서로 동네 마을 사람끼리 나는 이쪽 산에 가고 너는 저쪽 골짜기 가서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치고 그러면 이제 좀 지게 옆에 기대놓고 어이 김서방 한 대목 불러봐. 한 대목 뽑아봐. 이 대목이 3대목이라는 거예요. 가락. 그러니까 4구체, 8구체, 19체의 행은 아리랑 아라리오가 3대목이잖아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3대목이잖아요. 아마 우리 민족의 언어적 원형질이 아리랑 속에 남아있다고 믿는다면 3대목이 뭘까? 물론 이건 우리의 상상이지만 전혀 전거가 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윤재근 선생님의 그 글을 보면서 물론 그분이 뭐 향가 얘기하신 말씀은 아니었는데 시조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었고요.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 그리고 사행, 8행, 10행은 시인이 어떤 소재와 주제를 다룰 때 정말 광활한 지평 위에 시인이 서잖아요. 앉잖아요. 펜을 들고. 그것을 사행으로 조율해주면서 시적 발자국이 행보가 저벅 건너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건너뛰지 않으면 시가 산문이지 시가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향가 시회가 4구체, 8구체, 19체라고 하는 형식의 미학을 동인 안에서 고투하면서 완성해 가시기를 그러면서 향가의 현대적 전범을 동인 여러분들께서 구안해 내시기를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청중의 한 사람으로 드린 말씀이었고요. 아까 그 이경철 선생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청할 수 있는 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낮술의 미학입니다. 보여주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어항 속에 뭐 한 마리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경철이라는 분도 좋은 사람입니다. 저희 가까운 친구지만 첫 번째 서울문학광장이 마련한 동인술래 순서를
향가시와 더불어 하는 것을 저로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월 후에 이제 지면을 통해서 배포가 될 텐데, 그러면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21세기에 향가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놀라움만 보여줘도 일단은 성공이다. 그러면서 일단 7집, 8집, 9집, 10집, 15집, 20집 쌓아가시면서 현대적 향가의 전범을 우리 문단에, 우리 국민들 앞에 보여주십사 청합니다. 고맙습니다.